그럼 자영업자분이 상담을 왔을 때 네. 상담 시에 출발기금 한번 알아보시죠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회생으로 어느 정도 탕감을 받는지 보고 내가 탕감률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새 출발기금을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은 항상 정확한 정보를 듣고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 군데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 중에 저희 사무실은 꼭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저희 사무실의 정보는 제가 보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길거리를 봐도 정말 문 닫는 가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엄청 많죠. 개인회생을 할 때 일반적인 이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랑 네. 자영업, 네.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개인회생을 들어갈 때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근로자이신 분들은 혼자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혼자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복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로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의를 안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문의를 해주세요. 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채무가 단순하고 나는 직장 생활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고 급여도 일관적이고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을 하시면 공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원에 나홀로 소송도 많이 하잖아요. 나홀로 소송하는 것처럼 나홀로 개인회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투입하고 그리고 비용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 내가 너무 바빠서 이런 것까지 할 여유는 없다, 이러시면은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맡기시는 게 현명한 거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할 때 정말 많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사실 진행하면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에 있어서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내 월 소득이 얼마인지를 밝히고 그 월 소득으로부터 변제금을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너무 다릅니다. 근로자는 정말 쉬워요. 근로자는 이미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회사가 이미 계산을 다 해서 급여명세서로 준 내역이 있어요. 그 내용만 가져와서 엑셀에 넣고 평균을 내서 월 변제금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줄 회사가 없죠. 자영업자 자체가 회사니까요. 그러면 나는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니까 세무사가 나의 종합소득세 계산하면서 소득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분들 누구나 알잖아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소득은 다 축소합니다. 비용을 과대 계상하고. 이거 자영업자도 알고 세무서도 알고 법원도 알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무사가 계산한 것을 다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월 매출은 얼마고 그리고 월에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니까 매달 남는 평균 금액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월 변제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계산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회생위원이 그 변제 계간을 보고 이것은 좀 타당하다 라고 판단을 해야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이 근로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개인회생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봐야죠. 그뿐만이 아니라 청산가치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다 청산가치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라고 볼 만한 게 크게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영업자는 임대차 보증금이 청산가치로 잡히고 또 폐업을 하면서 내가 원상복구를 하면서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원상복구 비용은 또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이것 역시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사업을 접을 때 이렇게 막 집기나 이런 거를 판매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아직 판매 전이면은 그런 것도 다 재산으로 넣어야 됩니다. 얼마인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하죠? 자영업자들은 대충 아시더라고요.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고가의 기기가 있는 경우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는 개인회생이 쉽고 자영업자는 어려우면 자영업자만 힘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말고도 살아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어요.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자영업자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평균 탕감률이 개인회생에 못지 않을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또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라고 해서 내가 채무에 시달릴 때 미리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 살아갈 길을 국가가
다 알고 마련해놨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영업을 내가 지금은 하고 있는데 폐업을 하고 개인회생을 하면은 근로자로서 돈을 받으면서 개인회생을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영업자로 안 봐요. 이분들은 자영업을 그만두고 회생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분이 상담을 왔을 때 네. 새 출발기금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으면은 네. 좀 상담 시에 새 출발기금 한번 알아보시죠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 출발 기금도 중요한 게 3개월 연체가 돼야지 탕감이 돼요. 3개월 연체가 되기 전에 탕감이 안 되는데 자영업을 하시면서 3개월 연체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을 해서 개인회생으로 어느 정도 탕감을 받는지 보고 내가 탕감률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새 출발 기금을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막 엄청 조사하기보다는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런 개인회생이라는 것도 국가에서 라이센스가 있어서 의사만큼 엄격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은 항상 정확한 정보를 듣고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 군데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 중에 저희 사무실은 꼭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저희 사무실의 정보는 제가 보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보와 다른 데의 정보도 비교해 보시고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을 하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